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 계곡, 야영장 등 인기 휴양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 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 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지남 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 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 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특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 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경시설 대상 합동 수질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복원된 청정계곡 관리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 13개 계곡과 19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에 대한 도시군 합동 수질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곡 수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정계곡 복원 사업 이후 계곡의 지속적 관리와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조사는 6월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6회 실시하며 대상 계곡은 고양 창릉천, 용인장 투리천,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의왕 청계천, 여주 주록천, 동두천 탑동계곡, 가평 가평천, 어비계곡, 조종천, 연천 아미천이다. 계곡별로 저질토에 의해 오염 가능성이 없는 2개의 지점을 선정해 표층으로부터 10에서 30cm 아래 시료를 채취, 생화학적 산소유구량, 부유물질, 총질소화인, 대장균 등 5가지 항목의 함량을 측정한다. 여름철 주요 피서지로 이용객이 몰리는 양주 장흥계곡과 포천 백운계곡은 성수기인 7에서 8월 매주 대장균 수치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대장균 수치가 권고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기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이용객과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상유지역 청소 등 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들이 직접 물을 만지며 물놀이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6월 말부터 8월까지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아파트 내 설치시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시설 등 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수질 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질 및 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소이온 농도, 탁도, 대장균 등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 침전물 제거 여부, 자류조 주의를 청소 또는 1일 1회 이상 용수, 야광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 소독제 투입 여부 등이다. 다음은 버스 준공영제, 만족도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추진한 경기도 공공버스가 기존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비해 도민들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버스 준공영제 이용객 1,0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더 나은 경기도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탑승버스의 안전 운행, 인적 서비스, 차량 쾌적성, 이용 편의성 등 4개 분야를 질문한 후 이를 경기도 공공버스와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소속 버스로 나눠 각각 만족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 공공버스는 85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이었으며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79점으로 다소 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모든 분야에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만족도를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적 서비스 분야의 승객 친절 마주가 91점, 차량 쾌적성 분야의 좌석 착석감이 86점으로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보다 각각 9점, 13점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도민들은 버스에 대한 중요 가치로 시장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꼽았으며 버스 준공영제의 유형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를 선호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 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16개 노선에 120대가 운행하고 있다.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시행돼 현재 71개 노선에 610대가 운행되고 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경기도 공공버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선 입찰제 방식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 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인 경기도 공공버스가 제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만 15세 이상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하차 승객 1012명 대상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08%포인트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0만 가구다. 도는 이 가운데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한은 8월 18일까지,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도는 미신청 가구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미신청 가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부 제공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로 미신청 가구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문자, 우편으로 안내하고 사회적 약자는 가정방문 실시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 무단전출자 등 거주 불명자의 경우 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숙민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노숙민 시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 거동불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시군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만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했으나 기존에 파악된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우 1차 문자, 우편으로 안내하고 2차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필요한 미신청 가구가 있는지 확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등의 신청 방법 개선을 위해 보호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이를 검토 중이다. 이병우 경기도복지국장은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누구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적극 행정을 추진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